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친한데, 이 정도로 오래 봤는데, 집에 한 번 오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일까 하고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처럼 바쁘지도 않고 사람 만나는 일도 점점 줄어들다 보니 누군가 찾아와 준다고 하면 괜히 마음이 풀어지고 반가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언제 한번 집에 와요. 우리 집에서 밥 한 끼 합시다. 편하게 오세요.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마음은 참 따뜻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 뒤에 따라오는 피로와 후회에 대해서는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가까운 사이일수록, 왜 가족이고 친구일수록 집에 초대하는 일은 조금 더 신중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요, 젊을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 집은 잠깐 쉬는 곳이고 다시 나가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집보다 바깥이 더 중요했고 사람 만나는 일도 체력이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집은 다릅니다. 지금의 집은 몸을 회복하는 곳이고 마음을 내려놓는 곳이고 하루의 끝이자 시작입니다. 집에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쉽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집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는 순간 그 공간은 달라집니다. 집이 무대가 됩니다. 집이 평가받는 곳이 됩니다. 집이 신경 써야 하는 장소가 됩니다. 청소를 합니다. 평소보다 더 닦고 더 정리합니다. 이불은 새 걸로 바꾸고 컵은 깨끗한 걸로 골라놓습니다. 음식도 고민합니다. 이걸 해야 하나 저걸 해야 하나. 너무 간단하면 성의 없어 보일까? 너무 많으면 부담스러울까? 괜히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몸보다 마음을 더 지치게 합니다. 손님이 오는 날은 아침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시계만 자꾸 보게 되고 괜히 실수할까 신경이 곤두섭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이 점점 버겁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밤새 준비하고도 다음날 웃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뒤 집안에 남는 건 기분 좋은 여운보다 정리해야 할 흔적과 몸에 쌓인 피로입니다. 이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긴 했는데 다음엔 좀 쉬고 싶다. 괜히 불렀나? 이 마음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집에 초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부담이라는 씨앗이 심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집이 작다고 느낄 수 있고, 누군가는 가구가 오래됐다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는 생활 방식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악의 없이 말합니다. 생각 없이 던진 말입니다. 그런데 집 주인의 마음에는 그 말이 오래 남습니다. 집이 생각보다 아담하네요. 아직도 이걸 쓰세요? 요즘은 다 이렇게 안 하던데? 이 말들이 집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을 평가받는 느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집은요, 그 사람의 살아온 방식이 그대로 담긴 곳입니다. 집을 건드리는 말은 그 사람의 삶을 건드리는 말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오래 봐도 집에 들어오는 순간 관계의 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이라는 공간이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소중해지는지, 그리고 그 공간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일이 생각보다 큰 에너지 소모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집 초대가 왜 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게 참 묘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여도 어느 한쪽이 더 많이 베풀고 어느 한쪽이 더 많이 받는 구조가 되면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집 초대는 생각보다 이 불균형을 만들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한번 우리 집에 오세요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엔 내가 갔으니 다음엔 당신 차례겠지. 이런 기대가 생깁니다. 말로는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계산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맞지 않을 때 서운함이 생깁니다. 늘 우리 집에서만 만나게 되거나
늘 내가 준비하는 입장이 되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항상 나만 이러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관계는 이미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주 초대받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괜히 신세지는 것 같고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부담이 되고 점점 가는 게 조심스러워집니다. 결국 초대하는 사람도 피곤해지고 초대받는 사람도 불편해집니다. 이게 바로 집 초대가 가진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은 비교가 시작되는 공간입니다. 밖에서 만날 때는 서로의 삶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고 공원에서 산책하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오는 순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 보입니다. 살림살이, 생활습관, 정리방식, 취향, 경제적인 수준까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사람은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비교하게 됩니다. 저 집은 참 깔끔하네.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 비교는 집 주인에게도 손님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비교는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아직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있지만 지금은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게 내가 살아온 결과구나. 이런 생각이 더 크게 남습니다. 그래서 집은 평가받지 않아야 할 공간입니다. 그런데 집 초대는 그 공간을 의도치 않게 평가의 장으로 바꿔놓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집에 자주 초대하다 보면 만남의 기준이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날에만 오던 사람이 점점 아무 날이나 오게 됩니다. 오늘 뭐 하세요? 집에 계시죠? 잠깐 들를게요. 이 말이 반복되면 집은 더 이상 나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거절하기도 애매해집니다. 괜히 냉정해 보일까? 괜히 관계가 멀어질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으며 맞이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쌓입니다. 오늘은 쉬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냥 혼자 있고 싶었는데, 이 마음이 쌓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가까워서 허락한 집 초대가 결국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자기만의 공간이 지켜질 때 관계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공간이 무너지면 마음도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주 만나야 정이 깊어진다. 자주 봐야 멀어지지 않는다. 젊을 때는 이 말이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일과 사람 사이를 오가며 살던 시기에는 자주 만나는 사람이 곧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루하루의 에너지가 소중해졌고 몸과 마음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보다 만나고 난 뒤 얼마나 편안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는 관계가 늘 좋은 감정만 남긴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남이 잦아질수록 기대가 생깁니다. 오늘도 만나야 하지 않을까? 이번 주말도 같이 보내야 하지 않을까? 이 기대가 서로를 옥죄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반갑던 전화도 잦아지면 부담이 됩니다. 오늘 뭐해? 오늘도 시간 있지? 내일은 만날 수 있지? 이 질문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전화벨이 울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자주 만나는 게 힘들어요. 이 말을 꺼내는 순간 괜히 관계가 깨질까봐, 괜히 미안해질까봐 속으로만 삼키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잦은 만남이 만들어내는 거리입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억지로 붙여놓는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숨쉴 공간이 있어야 오래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숨쉴 공간이 더 중요합니다. 이 시기의 만남은 즐거워야 하고 편안해야 하며 끝나고 나서도 마음이 가벼워야 합니다. 만나고 와서 몸이 더 피곤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 만남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 초대와 잦은 만남은 다시 연결됩니다. 집에서 자주 만나는 관계는 경계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시간도 흐려지고 역할도 흐려지고 기대도 커집니다. 어디까지가 배려이고 어디부터가 부담인지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밖에서 만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원에서 햇볕 받으며 천천히 걷고,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고, 식당에서 밥 한 끼 먹고 헤어지는 것. 이런 만남은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준비할 것도 많지 않고 정리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여운을 남깁니다. 이 여운이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집으로 초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공간을 지켜주고 나의 공간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관계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집이라는 공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집 초대와 잦은 만남이 어떻게 관계를 피곤하게 만드는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내 평안도 지킬 수 있는지, 그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절입니다. 집에 오겠다는 말, 자주 보자는 제안, 갑작스러운 방문. 마음속으로는 오늘은 쉬고 싶은데, 이번엔 부담스러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입 밖으로 꺼내기 참 어렵습니다. 괜히 서운해할까봐, 괜히 정없다고 할까봐, 괜히 관계가 멀어질까봐. 그래서 우리는 자주 참습니다. 괜찮아요. 언제든 오세요. 다음에 또 봐요. 하지만 이 말들은 그 순간만 편할 뿐, 결국 나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거절은 무례가 아닙니다. 경계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지 못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노년기의 관계는 젊을 때와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을 붙잡을 필요도 없고 모든 초대에 응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의 몸 상태, 나의 기분, 나의 하루 리듬, 이것을 기준으로 선택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어요. 이번에는 밖에서 만나는 게 좋겠어요. 이 말은 차갑지도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고 건강한 표현입니다.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이해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보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관계입니다. 보고 나서 피곤함만 남는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의무에 가깝습니다. 노년기에 의무로 이어지는 관계는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자산은 돈도 아니고 사람 수도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집에서 시작됩니다. 집에 들어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 그 자체로 편안한 공간. 이걸 지키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집은 관계를 증명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정이 깊다고 해서 집 문까지 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문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관계도 오래 지킵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더 존중해야 합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집 초대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주 만나는 것보다 편안하게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평생을 살아온 결과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애쓰는 시간보다 나를 위해 쉬는 시간이 더 소중해도 됩니다. 집문을 지키는 용기,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 솔직하게 말하는 담담함.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관계는 훨씬 가벼워지고 삶은 훨씬 평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다시 온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여러분의 관계가 부담이 아니라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이 드셨다면 가까운 분들에게 공유해보세요. 저의 이야기를 계속 보시려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